너의 취향을 정복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회사는 어때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영훈 학생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취향가 중계라고. 취향 저격에 소식들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네. 오늘 어떤 소식 있나요? 야, 요즘 TV만 틀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새로운 예능 대세로 떠올랐죠. 네, 너목볶뿐만 아니라 어쩌다 어른, 그리고 M16, 그리고 비디오 스타까지 종횡무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황보미 씨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네,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너무 감사할 뿐이죠. 앞으로 그래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케이블에서 섹시 댄스를 추시더라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의 기업이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롯데그룹입니다. 1948년 제1교포인 신격호 회장이 껌을 만들어 성공한 후 롯데란 기업을 세웠는데요. 독일의 문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의 애칭인 롯데를 따와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과업체로 큰 성공을 거둔 롯데는 20년 뒤인 1967년에 국내에서 롯데그룹을 세웠고요. 70년대부터 과자와 빙과류 등 국내 최대 식품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연매출 1조 원이 넘고요. 수출 국가가 70여 개국에 이르는 세계적인 식품 회사로 성장했고 사업 다각화에도 성공을 해 식품과 유통, 관광과 중화학, 건설, 금융, 정보통신, 서비스 등 수십 개의 관계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롯데그룹에 대한 이미지를 좀 어떤지 알아볼 건데 우리 영훈 학생은 어떤가요? 네, 역시나 계열사가 많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많죠. 어딜 가나 있어요. 슈퍼 가면 껌 있죠, 막 과자에 있죠, 그리고 백화점도 있죠. 그리고 결제하려고 보면 또 롯데카드를 쓰게 되고 진짜 정말 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어서 안 건드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런 회사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상국형님께서는 혹시 네. 사실 또 명언 나오나요? 제가 무슨 명언? 아니, 그 롯데에 대한 명언. 어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롯데그룹에 대한 빅데이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냥 롯데로 치면 310만 건 정도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네. 롯데월드라든지 백화점, 시네마, 월드몰 이렇게 자회사,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룹이라고 치면은 1년간 6만여 건밖에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이 열리다 보니까 롯데그룹 채용이라든지 이제 지주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롯데 블라인드 채용, 호텔 롯데, 신동빈,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 신격호 회장도 나오고요. 총괄 회장, 형제난, 신동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롯데그룹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많이 좀 검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롯데그룹이 올해 하반기 공채 인원을 대폭 늘렸다는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번 공채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취준생들이라고 하면 다 지원서를 냈을 것 같은데요. 44개 계열사, 그다음에 7개 부분으로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롯데 제과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이제 식품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긴 롯데 제과, 그다음에 요즘 롯데 주류 쪽도 아주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 칠성 음료 쪽에서 음료와 주류 쪽으로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관광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 호텔, 그리고 롯데 월드 이쪽 이런 계열사들의 채용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이라고 하면 롯데가 또 이제 그 택배나 물류 쪽도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롯데 정보통신이라든가 롯데 시네마, 롯데 상사, 그다음에 롯데 물산, 그리고 롯데 렌탈 여러 가지 또 서비스업이 있죠.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롯데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또 롯데하이마트, 롯데면세, 롯데슈퍼, 마지막에 이제 코리아세븐, 우리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편의점 사업에 이르기까지 옴니 채널을 롯데가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이 통합 채널, 유통 채널, 우리나라 제일의 유통기업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유통이다. 그래서 이 분야가 채용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롯데라는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커요. 그리고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성비를 6대 4를 딱 맞춰서 여성 구직자들을 굉장히 많이 뽑는 편이기 때문에 여성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꿈의 기업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롯데가 차세대 사업으로 밀고 있는 파트가 유화 파트입니다. 그래서 롯데 케미칼 요즘 아주 실적도 좋거든요.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 롯데 첨단 소재.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수 소비재 기업과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유화 산업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이공계들도 도전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건설과 제조 부분이라고 해서 롯데 건설도, 롯데 알루미늄, 그다음에 롯데 기공 같은 이런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 많아서 또 빼먹었네요. 이제 금융 파트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롯데 캐피탈, 롯데 손해보험, 롯데 멤버스까지 그래서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뭐 이공계 문과 가리지 않고 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세계 5위 기업답게 지금 채용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의견도 뭐 당연히 들어볼 거지만 이번 현장 분위기 어떠세요? 아, 이제 점점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지다 보니까 네네네. 야, 제가 그렇게 롯데에 대해서 알냐고 물어보면서 껌이라면 역시 안 나와요. 몰라요? 롯데 껌이 안 나와요. 롯데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롯데껌.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역시 진짜 요즘 대세는 쇼미더머니라는 걸 많이 예.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원재, 우원재. 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뭐. 그래서 혼자 하시죠. 네. 예. 그 학생 영상 드롭백. 그럴 때 있잖아 서류 광탈한 기분. 드롭백. 마땅 거 없습니다. 지옥 서류 강탈함은. 오. 네. 롯데에서 스태프테크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승산이 있을지 키가 모르겠습니다. 장난 평가 좀 아니네요. 해주시고요. 오늘 롯데그룹에 대한 중앙대 학생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또 걸어 갑니다. 세상에. 저 밤새 연습했어요. 혹시 저러고 다녔어요? 전날? 그럼요. 저러고 다녀야죠. 대단하네요. 자, 여기 동아리방을 들어왔거든요. 어떤 동아리인가요? 자전거를 타는. 아, 자전거. 좀 평소에 좀 많이 나가요? 어때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모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네. 만나서 저 한강도 가깝고 있으니까 어. 자전거 주로 타러 나가요. 가서 라이딩하고. 네. 그 오늘 주제 기업이 롯데그룹이거든요. 롯데그룹 하면 되게 유명한 기업 다 어때요? 그래서 어때요? 학생들이. 요즘 아이스크림, 롯데 아이스크림이 되게 특이한 걸 많이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 그 원래 조스바랑 스크류바가 원래 바 형태인데 그쵸. 진짜 설레임처럼 나오잖아요. 맞아. 그런 거 나오고 사탕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럼 좀 많이 이용하나요? 네, 저는 아이스크림 알바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맨날 보면서 네. 롯데 상품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용해보니까 어땠어요? 좀 맛이나 이런 걸 평가하자면? 네, 원래 네. 가지고 있었던 특성 잘 살려가지고 음.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네. 긍정적인 평가 나왔고. 어때요? 롯데 하면은? 좀 그냥 대기업이지만 좀 임금이 적다? 뭐 그냥 약간 짜다 막 그렇게 그런 임금 이미지가 부족 많더라고요. 그런 거좀 많이 그런 것만 들었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롯데에서 나를 스카우트한다. 그럼 요런 좀 계열사 가고 싶다 있어요? 계열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아, 제과? 네.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네. 제과에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전 신제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신제품 개발도. 네. 비앙코 같은 경우에는 네. 안에 사과맛 샤베트를 먹으려고 먹는 사람이 거의 90%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주변에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샤베트만 나왔어. 네. 좀 더 비싸진다면 네. 먹을 거예요? 글쎄요, 근데 네. 요거 좀 고민하네. 네. 롯데 백화점을 비싸 또안 먹는 매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네, 명품관 명품관. 관리해보고 싶어요. 그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거? 저 전공이 그쪽이라서 그건 어떤 분야인가요? 병에 걸리면은 원래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키트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 학기 목표가 있다면? 저 이번에 휴학해가지고 휴학을 해요? 다시 그럼 시작이 조금 제약이겠네요.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항상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들 좀 해보고 싶어서요. 그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어떤 걸까요? 영어랑 또 취미를 가져보는 거. 취미 가지고. 항상 취미 특기란에 보면은 네. 쓸 말이 없더라고요. 영어는 어떤 거 하고 해보고 특기란을 싶어요? 고민하는 친구들 영어는 많아요. 네, 토플? 토플. 네. 교환학생 같은 거 준비.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목표 점수. 보통 100점 목표로 잡고 하죠. 100점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네. 있고. 제가 80점 나왔거든요. 80점 나왔어요.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혹시 롯데그룹
그룹에 대해서 이미지가 6달 공부했거든요. 모르겠네요. 예. 저는 그 재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재판 형제 싸움이라고. 경영권 네, 그거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 제일 인상 깊었다. 네. 혹시 롯데 제품, 롯데 관련된 제품 써본 거 있어요? 롯데제가 많이 먹죠. 롯데 제과. 네, 세븐일레븐에서도 과자 같은 거 많이 사 먹고요. 롯데 주류에 대해서는 좀 아실까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네. 처음처럼. 처음처럼이 롯데예요. 네. 아, 저도 지금 알았어요. 아, 몰랐어요? 네, 저도 지금 알았어요. 클라우드도. 아, 진짜요? 네, 피치도. 아. 클라우드도 롯데였어요. 최근에 나온 피츠. 몰라요. 아, 몰랐어요? 네. 잘 모르는구나, 롯데 주류란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연봉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초봉 한 2,800. 2,800. 마지노선이 그 정도. 네. 무서운 거 아닌가요, 지금? 그죠, 검사. 그러면은 롯데에서 한 3,600을 준대요. 총은요? 여기가. 네. 칼용이. 예를 들면. 간다면 어느 계열사? 근데 제가 원하는 계열사가 네. 롯데에 존재하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혹시 본인은 어떤 쪽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저는 전자계열이죠. 전자계열? 다 있지 않아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겠죠, 비중은 좀 적죠. 아, 비중이 가장 가고 적군요. 싶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니면 콘티넨탈 코리아. 컨티넨탈 코리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들어봤어요? 기사 많이 봤으니까. 예, 요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실력 평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고등학교 성적이 취업 성적은 아니니까. 취업 성적은 대학교 와서 정하는 거죠.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예, 우리 롯데의 소문. 롯데는 육아휴직이 필수라고 카더라. 예, 우리 딴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많이 보장은 하는데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수로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저는 롯데가 아주 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걸 도입했는데요. 국내 최초로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쓰게 만든다고 하면 이제 뭐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걸 못 쓰게 되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의무적으로 쓰게 이제 보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롯데 데이디스쿨 같은 걸 운영을 해서 뭐 아빠 그 육아의 중요성, 뭐 육아의 노하우, 그다음에 뭐 자녀들의 연령별 특징, 뭐 실제적인 그런 교육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즘은 워라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롯데가 사실 좀 연봉이 짜지 않을까, 또 이제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통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좋은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 롯데 이제 자녀들끼리 싸움을 하니까 이제 직원 자녀들이라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좀 받아줘요. 없지 않아 이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이 되겠죠. 근데 연봉이 이것도 짜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얼마나 연봉 짭니까 이거? 짜기도 짠데 자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공개를 많이 안 해놔가지고 2017년 상반기 사람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원 평균입니다. 롯데캐피탈이 3,620만 원, 롯데카드가 3,225만 원, 롯데정밀화학 4,218만 원, 롯데호텔 3,586만 원, 롯데제가 3,290만 원, 롯데건설 3,902만 원, 그리고 롯데첨단소재 4,6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종업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씩은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거는 이걸로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롯데그룹의 어떤 관리자나 누가 보고 계시다면은 좀 저희에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주고 싶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홍세 그 롯데그룹에 입사를 하려면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할까요? 상위권 학생들이나 이 유통업에 관심을 갖거나 뷰티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들은 롯데백화점을 제일 선호해서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뭐 학교를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 학생 중에는 뭐 조선대 철학과로 롯데백화점 들어간 학생도 있었고요. 근데 또 스펙이 높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저 스카이 학생인데 뭐 학점은 3.8 정도. 그다음에 어학도 이제 900 한 중반 토익은. 그다음에
오픽 또 IH. 근데 이 친구도 또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여기다 해외 인턴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스펙으로 취업했던 친구도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조선대 철학과 나왔던 학생은 토익은 뭐 550이라서 적을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교라는 강점이 있었고 학점은 좀 높았어요. 그리고 뭐 주류업계에서 좀 일을 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뭐 골프장, 그 CC에서 뭐 그늘막에서 일하면서 또 이제 그런 고객들 응대했던 경험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통업은 이렇게 좀 스펙이 좋은 친구들도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펙이 좀 낮지만 이제 고객 응대 경험이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또 기회가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가 범주가 넓으니까 롯데 기공이라는 회사에 입사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또 지방 국립대를 나왔거든요. 근데 뭐 학점은 뭐 3점 중반, 그리고 토익도 한 600 초반, 그리고 뭐 말하기도 한 6급 정도로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구직자들 사이에서 뭐 로또금 뭐 얘기하면서 여기는 학교로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특히 문과 여대생들은 필수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롯데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네. 샵 지주사 전환 샵 형제의 날입니다. 지난 우리 2015년부터 추진했던 지주사 전환 체제를 우리 10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주사 전환이 좀 무엇인지, 형제난이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지 이거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롯데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순환 출자 구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A사에서 예를 들어서 B사에다 100억 원을 투자하면 그 10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또 C사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이 밑으로 계열사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은 A사가 이 롯데 전체 어떤 경영권이라든지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광윤사라고 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99.6%의 지분이 결국에는 롯데 그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가족 그룹이라는 거죠. 광윤사 밑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있는데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이 메인 핵심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은 광윤사가 28.1% 갖고 있고요. 총수 일가가 13.3%, 종업원 지주회가 27.8%, 임원 지주회가 6%. 결국에는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신동빈 회장의 원 리더 체제가 계속해서 공고히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보면은 과거에 한 416개 정도, 이제 광윤사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정도 이제 계열사가 있었는데 18개까지 이제 대폭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자금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네, 형제의 나는 대를 거듭해서 경영을 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겪었던 일인데요. 이런 일이 기업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또 취준생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순환 출자 제도는 뭐 우리나라 삼성도 하고 현대도 하고요. 그다음에 롯데도 마찬가지로 롯데는 이게 정말로 다른 기업들보다 너무나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투명화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순환 출자 제도가 외부에 있는 적대적 M&A로부터 그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했던 어떤 부분의 순기능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2세 경영, 3세 경영으로 넘어갈 때 법인세를,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고 기업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주사의 지분만 넘어가면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번에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부분들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영주도 책임감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기업의 일원이 되게 되면 나 하나 내 개인이 아니라 롯데의 내가 일원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진행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사안이 주는 신입사원의 그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일자리 창출, 샵 100억 사제 출연입니다. 예, 문재인 우리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우리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동빈 회장이 100억 원의 자비를 털어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체 롯데 일자리 창출 사업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뭐 다양한 지원, 사재 출연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힘써왔다라고 하는데 100억 원은 이제 사재 출연해서 롯데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투자 기업인데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100억 원을 출자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이사회를 열고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의 어떤 전환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사제 출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를 또 통해서 어떤 200억, 그러니까 총 300억 원 규모의 어떤 펀드를 운용해서 청년 기업이라든지 창업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형제의 난을 통해서 실추된 이미지를 뭐 좀 쇄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거에 사재까지 내놓는 경우가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네. 그 롯데처럼 정부 정책에 그 적극 협조하는 게 결국은 기업을 위한 거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지금 소득 주도형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코드도 맞고요. 그다음에 뭐 많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돌파구를 추구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보여주고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채용이 늘면 오히려 더 그 부분이 좀 순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대학교가 타 학교들에 비해서 학점이 많이 짠 편인데 이게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상대평가일지 절대평가일지 좀 가만히 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학교에 내가 다닌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되니까 학점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보는 지표인데 또 거기 가가지고 에이, 저희 학교는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롯데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한 비정규직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좀 여유가 생겨서 가사를 제쳐주고 이번에 좀 몇 년간의 일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의 비정규직은 존속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정권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그 눈높이도 정규직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점점점 이런 정규직 채용이 많아질 것 같고요. 인턴도 보면 되면은 붙고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식의 좀 제도는 청년들에게 너무 좀 상처를 줄 거예요. 그러면 롯데는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결국에 고객이잖아요. 네. 고객들에게도 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롯데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롯데백화점 아시죠? 예. 국내 우리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백화점이 이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까? 반려인들이 이제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반려인들이 쇼핑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집에 강아지를 놓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가자니 어디 맡기기에도 뭐 비용도 힘들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덕평 휴게소로 갔더니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백화점에서 좀 잘 배치를 해서 뭐 강아지 맡길 수 있는 곳이나 운동장 혹은 강아지들이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을 배치를 한다면 앞으로 또 연계적으로 사업이 더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뭐 아르바이트나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고객을 만족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성적 오르는 모습 보면서 계속 애정도 가지고 연락하면서 어떻게 뭐 공부했니 숙제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좀 과외를 해서 좀 더 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을 만족시킨 경험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 저에게도 만족이 온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낀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럼 영훈 학생 그러면 그 학원에 있는 학생들 원생을 본인이 과외로 빼온 셈이 되겠네요. 그건 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제가 과외로 빼온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저를 스카우트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통업을 하다 보면은 많은 거래선들을 상대하게 되거든요. 네. 영훈 학생이 또 그런 식으로 대리점을 또 차려가지고 그 업주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롯데 입장에서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업이 사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뭐 대다수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그 상황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정부가 그 국민들의
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또 국민의 바람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이 우리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따르는 쪽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 손해를 입거나 뭐 다른 좋지 않은 성과를 냈을 때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또 여론이 달라지면은 또 우리 또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거고 우리 기업에 대한 또 소비가 많아져서 또 결국에는 그게 보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애견 관련된 이야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괜찮았던 이유는 강아지 때문에 이제 내가 모바일 쇼핑, 결국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는 아이쇼핑만 하고 실제 구매를 모바일로 하는 게 문제이니까 네. 그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그 노력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통업을 보면 물건을 내가 구매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내가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시설, 테마파크 같은 느낌들도 들어오고 백화점은 이제 여성분들이 옷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힐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류에 대한 이야기는 뭐 타당성 여부를 떠나 괜찮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영훈 학생이 이제 뭐 학원에 있다가 그 학생과가 뭐 과외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일 기업에서는 좀 우려스러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로열티가 떨어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얼마나 이 회사를 지속적으로 오래 다닐 수 있을 것이냐, 그 로열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영훈 학생은 그만큼 내가 학생들을 잘 가리켜서 그렇게 스카우트까지 받았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스카우트가 아니라 그냥 변절자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 이런 얘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너무한 시장에 올인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끌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롯데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에 내가 동참해보고 내가 같이 일원으로서 성장하려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그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떤 좀 매력을 느꼈나요? 롯데는 우리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라서 그렇죠. 매력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연봉이 낮아서 좀 매력이 좀 덜했어요. 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봉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네. 좀 더 큰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요, 보미 씨? 너무 자본주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호세의 꿀팁도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롯데 연봉 수준이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정유나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고액 연봉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재계랭킹 5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취준생이 이제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이 지금 20일인데 네. 그 20일이라고 하면 이제 자소서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연휴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소서가 이제 앞으로 막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떨어질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좀 분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 자소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으로 요 9월 말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10월 초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롯데도 인적성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LTEP 시험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공부를 10월 초에 좀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정도 돼야 이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왔으니까 지치지 마시고 좀 정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